여러분은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화려한 궁궐의 불빛, 전통과 의무, 그리고 수많은 시선 속에 살아온 일본의 마코 공주는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녀는 일본 왕실의 첫 번째 공주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책임과 품위를 강요받으며 하루하루 보통의 소녀들과는 달리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요. 결국 성인이 된 마코 공주는 왕실의 일원으로 누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녀의 선택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기도 했지만 끝없는 비난과 논란이 뒤섞인 험난한 길이었는데요. 오늘은 공주의 지위를 버리고 평범한 여성으로 살기 위해 세상의 모든 논란을 감내하며 미국 뉴욕에서 평범한 신혼생활을 누리고 있는 일본 왕실의 마스코트 마코 공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물탱이! 일본 왕실의 마스코트 마코 공주. 마코 공주는 1991년 아키히토 전 일왕의 손녀이자 후미히토 왕세제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공주라는 타이틀과 함께 어린 시절부터 철저한 왕실의 교육을 받고 자란 그녀는 다른 공주들과는 달랐는데요. 비록 왕실의 백으로 입학하긴 했지만 국제 기독교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하고 영국 레스터 대학에서 유학을 하는 등 왕실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 했죠. 그러다가 그녀는 대학 동기인 고무로 케이라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평범한 집안의 출신이었지만 밝고 당당한 성격으로 단숨에 마코 공주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러다가 2017년 두 사람의 약혼 발표는 일본 사회를 뒤흔들게 됩니다. 오랜만에 있는 왕실의 혼사였고 공주와 평민의 사랑이라는 점에서 일본 사회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지만 곧 고무로 케이의 인성과 관련된 논란 그리고 어머니의 금전 문제까지 드러나면서 그는 왕실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는 여론의 거센 비판에 휩싸이게 되었죠. 결국 약혼은 보류되었고 두 사람은 긴 시간 동안 비난과 압력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그로 인해 마코 공주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갔고 결국 복합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을 받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련 속에서도 나는 코무로 케이와 결혼하겠다 라는 그녀의 마음은 변치 않았고 2021년 10월 마침내 마코 공주와 고무로 케이는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하게 되죠. 한편 이 결혼식은 일본 왕실 역사에서 전례 없는 사건으로 기록되게 되는데요. 마코 공주는 왕실을 떠나는 대가로 지급되는 1억엔 규모의 결혼 일시금을 거부했고 결혼식 또한 왕실 의식이 아닌 단순한 혼인신고로 마무리하며 왕실 일원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 직후 두 사람은 뉴욕으로 떠났고 이제 더 이상 공주가 아닌 평범한 여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죠. 공주가 아닌 평민의 삶. 뉴욕에 도착한 두 사람은 일본 언론의 끊임없는 취재와 압박을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꿈꾸었습니다. 고무로 케이는 미국 로스쿨을 졸업한 뒤 뉴욕 변호사 시험에 도전했고 마코 공주는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하며 자신의 학문적 열정을 이어가려 했죠. 하지만 현실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는데요. 첫 시험에서 고무로 케이는 낙방했고 일본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며 공주와 결혼한 무능력자라고 잔인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이 실패한 선택이라는 듯 세간의 조롱은 한층 더 거세졌고 이후 다행히 재도전 끝에 합격했지만 이들을 지켜보는 시선은 그리 굽지 않았죠. 게다가 뉴욕의 거리에서 마코 공주와 고무로 케이가 손잡고 데이트하는 모습까지도 파파라치의 카메라에 의해 일본 전역에 보도될 정도로 이들이 왕실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주의 남자라고 불리며 그들만을 위한 개인적인 삶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마코 공주는 조용히 단단히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갔는데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무급 인턴으로 시작해 전문 연구원으로 꾸준히 미술사 연구를 이어가며 그녀가 오랫동안 품어온 길을 한 걸음씩 걸어 나갔죠. 하지만 두 사람이 뉴욕의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신혼생활을 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일본 언론은 이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갑자기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었지?
뉴욕의 높은 생활비를 두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마코 공주의 부모인 후미히토 부부가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근거 없는 소문들이 계속해서 쏟아졌죠. 결국 이러한 의혹들은 일본 내에서 마코 공주의 선택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더욱 키우는 도구가 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일본 국민들은 그녀의 결혼은 왕실의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비판하게 됩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왕실의 자녀가 부모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라며, 누구나 부모의 지원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고, 특히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과정이라면 그런 도움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과도한 비난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결국 왕실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선택했지만 그 자유가 과연 온전한 독립이었을지에 대한 질문은 지금도 일본 사회에서 논란거리로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왕실이라는 엄격한 울타리 안에서 개인으로 존재하기조차 어려웠던 그녀가 결국 한 인간으로서 사랑과 자유를 선택하며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간 것은 많은 의미를 시사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시선 속에서 자신만의 가치 있는 삶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가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의미를 조용히 탐색해 나가고 있는 마코 공주가 저는 왠지 대견하게 느껴지네요. 스물탱이! 왕실의 엄격한 틀을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선택한 마코 공주. 그녀의 선택에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마코 공주가 더 이상 누군가가 정해준 운명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다른 왕족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행보라 볼 수 있는데요. 그 선택이 옳았는지 혹은 무모했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녀가 공주라는 이름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코 공주의 용기 있는 발걸음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지 우리는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평범한 일상이 현재 우리에게 오히려 특별하게 비춰지는 이유는 그 삶 속에 마코 공주의 진심과 용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왕실이라는 무거운 책임보다 한 사람으로서의 행복이 더 소중한 걸까요? 아니면 공주로서의 책무가 우선되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